우리가 경우의 수 전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큰 틀에서의 내용을 먼저 복습을 하고 갈게요. 경우의 수랑 확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쉬운 문제를 푸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어려운 문제는 한 번에 우리가 보통 못 구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럼 따라하세요. 복잡한 하나의 사건을 두 개 이상의 사건의 곱사건으로 해서 네, 이렇게 스타트를 너네 끊었으면 좋겠어. 곱사건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한 번에 못하니까 단계 나눠서 스텝 1 뭘 하고 스텝 2 뭘 하고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걸 곱사건으로 해석한다고 하고 내가 A and B and C 이런 식으로 and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A 합집합 B, A 교집합 B. 따라하세요. A, B의 합사건. 이거는 집합으로는 합집합, 사건에서는 합사건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따라하세요. A 또는 B. 네, A 또는 B고요. 따라하세요. A, B의 교집합, A, B의 곱사건. 네, 이거는 A이고 B인 사건을 말하고 싶을 때 교집합 기호를 이용을 하죠. 경우의 수, 그럼 N, 확률 P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일반적인 방법을 너네가 기본적으로 구구단처럼 그냥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고민 없이 아,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볼까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헤매지 않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우리가 합사건을 다루는 방법은요. 따라하세요. 합사건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 이건 포함 배제 원리예요. 그냥 따로따로 구하고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걸 뭐 해주면 빼주면 된다인데 문제에서는 합의법칙, 교과서에서 합의법칙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합의법칙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얘기를 하자면 따라하세요. A, B의 곱사건이 공사건.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다. 또는 따라하세요. 교집합이 공집합. 곱사건이 공사건. 그리고 이 단원에서 따라하세요. 배반사건. 이라고도 불렀죠. 간단하게는 겹치는 게 없다로 기억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표현들 복습할 겸 설명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곱사건이 공사건이 아니라면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존재한다. 이러면 뭐 선택이 어쩔 포함 배제 원리로 가야 돼요. NB 마이너스 N A B. 근데 만약에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다. 겹치는 게 없는 합사건으로 잘 분리를 했다면 우리가 따라하세요.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다. 이걸 네 글자로 무슨 법칙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따라하세요. 케이스 나누기. 케이스 분류를 한다는 게 따라하세요. 합의 법칙. 네, 따로따로 케이스 나눈 다음 따로따로 해서 더한다. 합의 법칙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곱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은 따라하세요. 수용도의 구조 판단. 만약 구조가 동일하면 구조가 다르면 구조 동일 X 되는데 이렇게 쓸게요. 같음, 다름 하면 되는데 왠지는 이게 편하더라고. 자, 구조가 동일하면 따라하세요. 고배법칙. 그냥 써도 되는 거죠. 고배법칙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고정하고 곱한다. 구조가 다르면 고배법칙을 쓰면 안 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랑 다 곱하면 틀려요. 그게 맞는 건 중학교 때. 따라하세요. 합의법칙. 이 합의법칙을 케이스 분류. 자, 일단 그럼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냐. 복잡한 사건이 있어서 와, 한 번에 못하겠는데. A를 먼저 하고 그 다음 B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따라하세요. 두 사건의 곱사건으로 해서 저 AND는 집합에서는 교집합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곱사건으로 해석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얘의 경우의 수들을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면 A라는 사건의 결과가 A1이 될 수도 있고 A2가 될 수도 있고 땡땡땡 AN까지 N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때 따라하세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 뒤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같다. 이걸 줄여서 따라서 수용도의 구조가 같다. 여기서도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나오고 세 가지 이렇게 나오고 땡땡땡에서 여기서 세 가지 나올 거라면 어차피 다 똑같을 게 뻔한데 굳이 따로따로 구해서 더할 필요가 있냔 말인 거지. 따라하세요. 고정하고 A1로 고정 이렇게 해놓고 이거 구해. 몇 가지 나온대요? 세 가지 따라서 고정하고 곱한다. 이 경우의 수를 곱하면 돼. 몇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n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똑같겠네? 그럼 따라서 고정하고 곱한다. n 곱하기 이렇게 쓰는 거죠. n 곱하기 네모 이런 거. 이게 따라하세요? 고별 법칙. 근데 만약에 여기가 A 1이 된 두 개였다? 그러면 3개 3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번 더했겠네 하는 순간 바로 틀리는 거야. 구조가 다른데요. 이 곱하기의 의미는 똑같은 걸 n번 더할 테니까 곱하기 n을 쓰면 돼. 그래서 따라서 구조가 다르면 답의 법칙. 네, 그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뭐 3이 나오는 게 몇 개 있고 2 나오는 게 몇 개 있다 그러면 고배법칙, 부분적인 고배법칙들 쓰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희망사항은 너희가 지금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일단 무조건 케이스 나눈다? 엄청 손해를 보는 거야. 왜냐면 고배법칙 쓱싹 할 수 있는 걸 다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간의 손해를 보는 거야. 남들은 다 풀고 10분 남는데 나는 겨우겨우 다 풀었어? 엄청 손해 보는 거죠. 시간 때문이라도 따라하세요. 곱사건으로 해서 곱사건 해석해보면 어차피 구조 다르면 합법칙 쓰게 돼 있어. 근데 이걸 무조건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 이거 해보고 고배법칙 쓸 수 있으면 쓰고 안 되면 이걸 쓸 생각을 해야 돼요. 한 이것도 못 쓰고 이것도 못 쓰면 어떻게 해요가 이제 따라하세요. 사건과 포함배제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뭐 이런 거죠. 기본 내용은 아니지만 이거 구하고 싶은데 와 이거 못 구하겠는데? 합의법칙도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못 구하겠는데? 그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부모로는 법칙으로 n 하고 a 교 b 부모로는 법칙으로 a 여 합 b 여의 여사건 이렇게 부모로는 법칙으로 얘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인 ns 표본공간 원소의 개수에서 a 여 합 b 여 이걸 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합집합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 그게 무슨 원리죠? 포함배제 원리. 그래서 NA여 NB여 마이너스 N A여 교 B여.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 이거 구했는데 못 구하겠네? 그러면 뒤집어야지. 그래서 바로 어쩌고 빼기 어쩌고 해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연습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집합규로 나타내는 거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냥 바로 이거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걸 쓰려고 하면 안 돼. 이런 거 많이 써본 다음 쓰려고 했는데 다 머릿속에서 이거 쭈쭈쭈 다 계산해버렸네? 그럼 안 써도 돼.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요. 따라하세요. 수용도를 대체. 수용도를 대체할 수 있는 기본 도구들을 7개를 배웠어요. 어떤 도구냐? 라고 묻는다면 따라 수용도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체. 예를 들면 대충 말하면 이렇게 해볼까요? 5개가 있어요. 3개 뽑아서 순서. 그럼 내가 뽑고 만약 이거를 한 번에 대체를 안 한다고 치면 뽑고 AND 순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A, B, C 뽑았을 수도 있고 A, B, D 뽑았을 수도 있고 땡땡땡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순서 정해라 그럼 이제 A, B, C A, C, B B, A, C 땡땡땡 6개가 나왔어요. 이제. 근데 이거 따라서요. 서로 다른 3개의 순서를 정한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도구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3개 순서 정하는 거 어떤 도구로 대체할 수 있어요? 몰라요? 수용도 다 그릴 거예요. 3개 순서 정할 때 아니라 이거 오늘 진도 못 나가. 대답을 너네가 못하면 내가 너네가 어느 정도 아는지를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대답 못하면 이거 얘가 아니라 0번 프린트로 가야 돼. 수학적 개수. 가오나 어떻게 해야 돼요? 팩토리 몇 팩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3팩. 소용도 안 들여. 3팩. 이렇게 대체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수용도에다 덧붙이면 지저분하니까 나 계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 땡땡 하고 이제 3팩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여기는 이제 고배법칙 쓸 수 있으니까 요만큼 이제 5C3 곱하기 이렇게 쓰면 되고 근데 사실 한 번에 그냥 5P3으로 전체를 통째로 그냥 5P3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전체 또는 일부분을 우리가 대체하는 도구 7개를 배우게 되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뭘 할지를 너네가 판단을 할 수 있고 이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생각 안 하면 무조건 못 푸는 거야. 알아야 돼요. 따라서 팩토리얼 따라서 NPR 그 다음 뭐도 배웠죠? SCR 이게 수학카에서 배운 3가지예요. 얘는 따라서 서로 다른 N개 순서 정하기 순서를 정한다는 건 진짜 순서를 정하는 걸 수도 있고 나열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따라하세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기. 그때 쓰는 도구예요.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 r개 뽑고 뭐까지? 순서까지 3명 좀 해주세요. 네, 순서까지 정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오늘 3개를 배울 거예요. 자, n팩 하는데 갑자기 뭔가를 나누어. 어떤 상수로 뭔가 나누어. 왜 나누지? 언제 나누지? 따라하세요. 원다각순열. 원다각순열일 때 나누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것도 배우냐면 n-파이 r이라는 도구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n팩 한 다음에 똑같이 근데 나누는 게 상수가 아니라 어떤 p팩, q팩, 땡땡땡 팩토리얼로 뭔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렇게 하는 거지? 알고 있어야 그 상황에 쓸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NHR을 배우게 될 거예요. 중복 조합이라고 보죠. 자, 우리가 오늘 요 3가지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만 나올 거야. 근데 너네가 오늘 숙제에는 뭐 같은 거 씻는 순열하면 그것만 나와. 그냥 쓸 수 있겠지? 실제 시험에는 이게 어디 파트 문제인지가 안 나오니까 너네가 판단을 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이런 상황이니까 이 도구를 써야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중복조합 안 하고 중복조합 이렇게 하면 안 돼.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특수한 상황 처리. 순서는 그때가 다른데 적어도 라는 표현 들어가면 혜인아 어떻게 해볼 수 있었죠? 여사건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야. 고려를 해보는 거야. 여사건 고려. 자, 그 다음에 이웃한다 그러면 승아 이웃하는 건 어떻게 처리하죠? 그룹으로 묶어서 내부 외어라는 한 덩어리로 따지는 거죠. 자, 3번째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개념 모르면 그냥 바로 못 푸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다. 얘가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기억나니? 한 가지일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와 이런 처음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처리하죠? 한 그룹을 한 개 그룹이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 나머지를 나머지를 먼저 이웃하지 않아도 이웃해도 괜찮은 나머지를 나열을 해주고 사이사이에 뭐 한다? 끼워 넣기. 이거 아니면 못 풀어요. 자, 2개 그룹일 때는 어떻게 해? 여사건과 포함되죠. 자, 쉬운 문제는 둘 중에 뭐라도 풀려. 까다로운 문제는 한 개 그룹이면 이걸로만 풀리고 2개 그룹이면 이걸로만 풀려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H 8개가 있는데요. A, B가 이웃하지 않는다? 괜찮아. A, B, C 이웃하지 않는다? 끼워 넣기 써야 돼요. 무조건. 따라하세요. 한 개의 그룹. 이웃하지 말아야 될 한 개 그룹이다. 끼워 넣기 해야 돼. 여사건 쓰면 귀찮아져요. 심지어 A, C, D 그러면 이거 여사건은 못 풀어. 왜? 따라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이웃하는 경우를 다 빼야 되거든. 따라하세요. 따라할 필요 없어. 내가 설명해 줄게. A, B 이웃한 거 빼고 A, C 이웃한 거 빼고 A, B 이웃한 거 빼고 B, C 이웃한 거 빼고 B 이웃한 거 빼고 C 이웃한 거 빼고 A, B, C, A, B, B, C, D 이웃한 거 다 빼야 돼. 이 손 넘죠. 그래서 우리가 끼워 넣기를 써야 돼. 자, 반면에 만약에 이웃하지 말아야 할 그룹이 2개 그룹이라면 A, B가 이웃하면 안 되고요. C, D끼리도 이웃하면 안 돼요 하면 끼워 넣기 하면 분명히 너네 빼먹고 틀려요. 빼먹은 경우 생기기 때문에 여사건과 포함배제를 써야 된다고 했었어. 얘를 사건 X, 사건 Y 그러면 이웃하는 사건을 X, 이웃하는 사건 Y라고 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X여, 교, Y여 이웃하지 않고니까 이거를 구하는 거라서 그냥 최종 결과만 한 번에 쓴다면 N, S 마이너스 NX, NY, N, X교 Y 이거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 전체 경우에는 X는 따라하세요. AB가 이웃 AB가 이웃한 거지 CD는 이웃하든 말든 알 바가 아니다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CD가 이웃. 이거는 따라하세요. AB와 CD가 모두 이웃. 이걸 빼야 돼. 모르면 그냥 못 푸는 거야. 따라하세요. 사건과 포함배제. 뒤집어 쓰는 거 아까 내가 저거 위에 거 설명할 때 설명했었죠? 이거 안 하면 못 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수학하 경우에서 이 3가지 특수한 상황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개를 더 배우면서 몇 가지를 더 할 수 있게 되는데
따라서 순서가 정해진 경우. 예를 들면 그 개념 프린트에는 내가 이렇게 나와있어. 자, A, B, C를 나열하세요. 단 A가 B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원래 수학하에서 이거 구해라? 수영도 구해야 돼.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따라서 같은 것을 아니네, 미안, 다시 따라서 다른 것을 같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XX, CD를 나열한 다음에 앞에 X는 그냥 누구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A, 뒤에 X는 누구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번에 수용도 대체해버릴 수 있어요. 가포순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4팩 나누기 2팩 해주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야. 원래 수용도를 그려야 돼. 12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사항 처리 첫 번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이고요.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었다. 의자에다가 사람 앉힐 때 따라서 빈자리가 존재하면 빈자리는 전부 다 그냥 복제인간 X로 대체해버리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의자가 6개가 있어요. 육각형으로 이렇게. 근데 사람이 5명이야? 그러면 앉히면 한 자리가 남잖아. 그러면 5자리를 뽑고 나열 이렇게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X를 추가. X 추가해서 A, B, C, D, E, X 6명을 6팩 나는 6으로 그냥 안 치고 X 다시 그냥 없애버리면 빈자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고 두 자리가 비면 XX 이렇게 A, B, C, D, E, X, X 아니면 4명이 A, B, C, D, X, X 그럼 6팩 나누기 6 한 다음에 X1, X2 순서가 다르게 들어갔을 테니까 순서 고려하면 안 되니까 따라 순서 고려 취소하기 나누기 몇 팩 해버리면 될까요? 2팩 해서 순서 고리를 취소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가 수학하에서 배웠던 내용의 확률과 통계 대단원 1단원 경우의 수에서 이항 정리 전까지 배운 내용은 이게 다야. 도구 4개를 더 배우고요. 특수한 사항 다루는 거 배우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정도는 너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 정도는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여러 가지 순열에서 뭐 가포순을 다루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중복순은 어떤 유형이 있고 중복 조합은 어떤 유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이거 알아야 되고요. 몰라도 되는 게 없어요. 다 알아야 돼.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부구단처럼 너네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 따라하세요. 합사건 다루기, 곱사건 다루기, 기본 도구, 특수한 상황. 네, 카테고라이징을 해줄 테니까 너네가 좀 기억을 좀 해보세요. 이런 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그냥 박혀있고 이걸 꺼내서 문제 적용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 숙제를 오늘 많이 받았잖아요. 이 문제를 푸는 건 유형을 외우라고 내는 게 아니야. 너네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개념을 떠올리면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사건들로 해석하고 얘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합의법칙 또는 고배법칙을 쓰고 수용도를 어떤 도구로 대체하고 이걸 연습하라고 내가 숙제를 내는 거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희망사항은 사건 해석부터 너네가 뭐, and, 뭐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실제 시험 때는 안 써도 괜찮아. 근데 평소에 연습할 때는 많이 써보면 좋겠어. 그래야 문제, 까다로운 문제 맞닥뜨렸을 때 와 이게 뭔 소리야가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네. 뭐부터 하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3가지를 할 수 있다? 고민할 필요 없이 첫 번째 해보고 안 되네. 그럼 두 번째 해보고 안 되네. 그럼 세 번째에서 풀리겠지. 이런 식으로 너네가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으니까 개념은 항상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확통 1단원 여러가지 순열 첫 번째 원다각 순열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자, 원리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A, B, C 3명을 안 친다? 그러면 A, B, C 안 친 거랑 A, B, C 안 친 거랑 A, B, C 안 친 거랑 따라하세요.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 라는 말을 문제에서 꼭 써줘야 돼. 안 써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지만 사실 원래는 정확히 써줘야 돼요. 자, 그럼 회전하면 120도 돌리면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3개를 1개로 본다. 그래서 나누기 3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n팩 갑자기 나누기 5, 나누기 6, 나누기 3 이런 것들은 같은 것으로 봐야 될 것을 나눠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 원리고 자, 도형주의 배열한 경우의 수 하면은 뭐 6명이라 칠까요? 6명이 이렇게 앉았어요. 3명아 어떻게 경우의 수 세면 되죠? 6명이면 5팩.
따라서 6팩 나누기 6. 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요. 교과서에서는 따라하세요. 6-1팩. 근데 그러면 나는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럼 이거는 몇 마이너스 몇 팩으로 쓸 건데? 못 써요. 근데 똑같이 한 번에 하려면 나누기 몇으로 기억을 하는 게 좋아. 자, 여기에 6명이 둘 있는 거라고 쳐보자. 민규 형 어떻게 계산하죠? 6팩 나누기 3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둘 8명이 앉아있다 가정해봅시다. 서연아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네, 8팩 나누기 4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둘 8명이 앉아있다 생각해봅시다. 지금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네, 여기서 8팩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자, 이것만 조금 첨언을 하자면 자, 이쪽은 여기 앉은 애들 자기가 많이 좁겠지. 여기는 개 넓죠. 자, 내가 A, B, C, D, F, G, H 8명을 앉힌다고 가정을 하면 나누기 몇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랑 회전해서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자, 여기 앉으면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 앉으면 존나 넓죠? 달라요. 여기 앉아도 다른데 여기만 똑같은 거야. 왜요? 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오른쪽에 모서리가 여기 있잖아. 자, 여기 앉으면 자기 어느 쪽에 모서리가 있게 돼요? 왼쪽에 모서리가 있게 돼. 자, 여기 앉으면 어느 쪽에 모서리? 오른쪽 모서리. 여기 A가 앉으면 어느 쪽에 모서리인 거야? 왼쪽에 모서리가 있는 건 다른 상황인 거야. 그래서 회전을 시켰을 때 똑같다가 이런 의미란 것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그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만약에 8명을 한 번에 앉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앉혀도 되는 거거든. 예를 들면 A 앉히고 B 앉히고 나머지 이렇게 한다면 나머지 6명 한 번에 앉힌다면 자, A 앉힐 때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 8개. 근데 회전에서 똑같은 게 몇 개? 2개 나누기 2. 논술형에서는 이제 뒤에 이렇게 쓰세요. 근데 난 여기다 바로 쓸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A를 앉힐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4가지. 여기랑 여기 똑같아요.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야. 자, A를 내가 여기 앉히든 여기 앉히든 여기 앉히든 여기 앉히든 B 앉히고 나머지 앉히는 경우의 수가 어떨까요? 같을 거야. 따라하세요. 수용도의 구조가 같다. 그럼 무슨 법칙을 쓸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고유 법칙. 따라서 고정하고 한다. 고정한다는 걸 여기 A로 고정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고정하고 곱하세요. 그래 너네가 안 헷갈려. 따라서 고정하고 한다. 그럼 A로 고정해놓고 이제 B를 안 치려고 해요. B 안 칠 수 있는 자리, 특별한 제약 조건 없다면 몇 개 자리가 있죠? 7개 자리가 있겠죠? B가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7 나누기 몇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돼요. 나누기 1 안 나눠야 돼. 왜요? 하고 묻는다면 자, 나누기 7을 한다는 거는 여기 앉았을 때가 돌려보면 같은 상황일 때는 7로 나누는 거야. 나누기 2를 한다는 건 2개가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B가 여기 앉으면 A랑 같이 앉은 거죠. 여기 있으면 A랑 떨어져서 좀 앉았죠? 더 멀리 앉았죠? 이건 반대편에 있죠? 여기 앉아도 여기에 B가 앉은 거랑 다른 상황이야. 그럼 나누기를 하면 일단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B가 여기 앉으면 나머지 애들 그럼 안 치는 건 몇 팩으로 끝내면 되겠네? 6팩. 여기 앉아도 나머지 애들 안 치는 거 몇 팩? 6팩. 어디 앉든 6팩으로 따라 수용도의 구조가 같다. 그래서 따라서 고정하고 맞나? 7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6팩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걸 너네가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나누기의 의미 여기 나누지 않죠? 왜 안 나누는지도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이해를 해야 너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빠르게 풀 수가 있고요. 입체도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 다음 뭘 배우냐면 색칠하기를 배워요. 평면도형 색칠하기가 이 유형도 있고 다른 유형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유형이 얘야. 그래서 얘는요 그냥 따로따로 하면 돼요. 따라서 가운데 칠하고 나머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효순아 4개 색이라고 할게요. 4가지 색을 여기 칠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니? 네, 나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따라하세요. 4 곱하기 3팩 나누기 3. 야, 왜 4 곱하기야? 4 빼기 아니야? 4 더하기 아니야? 4 나누기 아니야? 왜 4 곱하기야? 왜 고정해? 동시에 일어나면 다 고정하고 곱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어려운 문제 틀려.
선생님 설명할 수 있어요? 왜 호진이가 4 곱하기 3팩 나누기 3을 했을까요? 색깔 네. 4개가 뭐 A, B, C, D 색이라고 할까요? A가 가운데가 네. A가 가운데일 때랑 네. B가 가운데일 때랑 네. 다 똑같은 A, B, C, D 누가 가운데 칠해지든 나머지 칠하는 경우의 수가 어떨 테니까 3팩 나누기 3으로 똑같이 할 거야. 그럼 A 칠하고 3팩 나누기 3, B 칠하고 3팩 나누기 3, 3팩 나누기 3, 3팩 나누기 3 몇 개를 더하게 될 거야 어차피 4개. 그래서 몇 곱하기 4 곱하기 5 법칙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네네. 자 얘는 그냥 가운데 원탁이 있다고 생각하고 4명 안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몇 팩 나누기 몇 하면 될까요? 4팩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저기는 어디 먼저 칠해주면 너무 좋겠네. 가운데 칠하면 몇 팩? 몇 팩이 아니라 몇 곱하기? 9 곱하기 하고 몇 팩 나누기면? 8팩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돌려서 똑같은 게 4개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요. 어떤 경우들이 좀 있냐면 까다로운 문제로 가면 예를 들면 이게 이 모양상 나누기 3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색을 2개만 쓴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색을 2개 쓴다면 내가 여기 칠할 색 정한 경우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이웃한 건 다른 색으로 칠한다고 정합시다. 그럼 여기는 1번 색을 썼다고 쳐봐. 그럼 여기 누구밖에 못 써요? 2번 색 한 가지 하고 돌려서 똑같네. 3분의 1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틀린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돼버려? 3분의 2개.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냐? 이거의 의미에 따라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봐라. 근데 1번 칠하고 2번 칠하고 내가 세 가지로 셌나요? 아니죠? 몇 가지로 셌죠? 한 가지로 셌는데 3을 나누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 나누기를 할 때 내가 몇 개로 셌으니까 몇 개로 봐야 되나를 판단을 해야 돼. 어려운 문제는. 쉬운 문제는 무지성 그냥 해도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주로 언제 이런 게 생기냐에 따라서 같은 것이 포함. 모두 다른 색이면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색깔이 개수가 이 면 개수랑 다르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나중에 문제 나오면은 자의의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 나중에 자의할 때 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입체 도형은 사람마다 다루는 법이 조금 다른데요.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한 면을 칠하고 뜯어내고 전개도를 펼친다. 그렇게 나는 다루는 편이고요. 또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일단 한 면을 칠하고 바닥에 고정하고 나머지를 칠한다. 그럼 입체 도형 상태로 그냥 다루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공간 지각 능력이 좋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요. 네, 애들이 그럼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는 그냥 전개도를 칠하라고 하니까 좀 애들이 덜 어려워하더라고. 자, 예를 들면 얘는 나 아래쪽 면 뜯어내고 나머지 전개도 펼치면 대칭 구조 나오겠죠. 그러면 4팩 나누기 4로 할 거예요. 5 곱하기 4팩 나누기 4로 끝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가은아, 각불대는 어떻게 될까요? 저 6개 색으로 칠하는 거 어떻게 칠할지 알겠어? 다른 친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글쎄. (6) 곱하기 5 곱하기 네, 4팩 나누기 4 잘했어요. 자, 6 곱하기를 하는 거 위쪽 밑면을 칠하는 경우 수가 6개 뜯어내 전개도 펼쳐. 그러면 가운데 정사각형에 사다리꼴 4가 이렇게 붙어있는 모양이 나올 거야. 상상되죠? 자, 그러면 가운데 칠하고 나머지를 하는 거야. 가운데 칠하는 경우에서 5가지, 나머지 칠하는 거 4팩 나누기 4. 도배법칙에서 쓴 거야. 수영도 구조가 똑같을 테니까. 자, 근데 이제 다면체는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승아, 정사면체 4개 색으로 칠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나? 패스? 얘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 모르겠어. 채원 혹시 아니? 화면 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4개. 4 곱하기 2하고 3팩 나누기 3 하면 틀렸어요. 거의 잘했는데 뭐가 하나 실수했어요. 4 어? 4 나누기 4 4 나누기 4를 처음에 했었어야 돼요. 또는 맨 뒤에 4분의 1 해도 괜찮아요. 4 나누기 4의 이유가 뭐냐?
자, 하면 칠하고 뜯었어요. 내가 여기를 칠하고 뜯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A를 칠하고 뜯어내. 정리도 펼쳐. 이렇게. 그런 다음 한 거랑 내가 여기다 A를 칠하고 여기 B 칠하고 뜯어내. 펼쳐 한 거랑 이렇게 돌려보면 같은 상황이 꼭 생겨요. 그래서 내가 A를 어디에 여기 칠한 거랑 돌렸을 때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걸 먼저 체크를 해줘야 돼. 근데 정다면체 특 어디 칠하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뒤에 칠하든 아래쪽 칠하든 돌려보면 다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서 4 나누기 4 곱하기 정규도 펼치고 3분 나누기 3 이렇게 돼야 돼요. 나누기가 입체도형 특 최대 2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친구 정 6면체예요. 얘는 그럼 이거 할 수 있겠어? 6 그건 여기 칠하고 A 칠하고 뜯어낸 거야. 근데 A 여기 칠했을 때랑 똑같으니까 한 개로 보자 해서 나누기 6을 한 거죠. 곱하기 네, 이렇게 해주면 잘했어요. 이 정 8면체, 정 12면체, 20면체는 조금 많이 까다로운데 정 8까지는 막 수특 베르스 얘네가 나오거든. 그래서 얘까지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승아 혹시 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뭘 패스해야 돼요? 얘는? 아, 얘는 세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패스?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 다른 친구도 한번 살펴보세요. 모르겠어? 3 모르겠어? 치워 모르겠어? 그래? 모르겠어? 자, 우리가요 정 4면체만 좀 특이한 거고요 정 6면체 이상 정 6, 정 8, 정 12, 정 20 정 12, 정 20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내면 존나 없지 이거야. 얘는 특징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마주보는 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주보는 면 이건 하나 뜯어내고 펼치잖아? 따라하세요. 대칭구조.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마주보는 면이 반대편에 얘가 마주보는 면이 이렇게 항상 마주보는 면이 존재해요. 그럼 얘 뜯어내고 얘를 기준으로 정비도 펼치잖아?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대칭구조를 이렇게 애들이 어쨌든 몇 개가 됐든 대칭구조로 된다는 건 알고 있으면 돼. 그럼 계산은 쉽거든요. 자, 일단 한 면 칠하고 뜯을 테니까 8가지 색 가능하지만 돌려보면 똑같은 게 몇 가지? 8개가 다 똑같은 거라서 한 개로 봐야 돼서 나는 8 해주고 여기 가운데 마주보던 면 이게 가운데 있겠죠? 몇 곱하기? 7 곱하기 하고 남은 게 일단 몇 개야? 남은 어떻게 있는지 몰라도 돼. 따라서 대칭구조. 대칭구조로 돼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일단 몇 팩 해주고 그 다음 얘 모양에 따라 결정이 돼요. 나누기 몇? 이렇게. 참고로 정 12면체, 정 20면체 그림 줬다? 너네 풀 수 있어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그림을 한번 영상을 보여주죠. 저번에도 너네가 봤을 텐데 한번 더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정 8면체는요 피라미드 위아래를 2개 붙여놓은 거야. 따라하세요. 정삼각형이 8개. 어떤 도형인지가 중요한 거야. 참고로 정 12면체 오각형 붙여놓은 12개 붙인 게 정 12면체야. 그럼 여기서 칠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원리는 똑같거든요. 하면 칠하고 뜯는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요? 정 12면체면 12 나누기 12 하고요. 뜯어내. 그러면 마주보는 면 분명히 있다고 했죠? 마주보는 면 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11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구조라 그랬지? 대칭 구조로 예쁘게 딱 돼 있어. 정답면체 특징이야. 자, 그러면 남은 게 몇 개니까? 10개니까 몇 팩? 10팩 한 다음에 이 오각형에게 나누기 5 해주면 답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정 20면체는 정삼각형 20개를 붙이면 된대요. 나도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우리가 그림 안 주면 사실 내면 안 되는데 나오더라 자꾸 열받게. 그 까다로운 문제집에서 나와요. 자, 1등급이나 뭐 마플 1등급이나 아니면 블랙라벨이나 일품 이런 데서는 이게 종종 보이더라고. 정 12면체까지는 내가 봤었어. 그래서 열받아서 20면체까지 다 가르치는 건데 그냥 이거는 그냥 외울 필요는 없고요. 경험으로 가져가세요. 그냥 아 그렇구나 이해만 해봐. 정 20면체 후진아 너 그럼 이거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 20개 색으로 색칠하기 하면 20 나누기 20 한 면 칠하고 뜯어낸 거야. 그 다음 마주보면 가운데 있는 거 19 곱하기 그리고 18팩 나누기 4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네, 원리만 알면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요 정 8면체까지는 알아야 돼. 근데 이거 전개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그 대칭 구조로 펼쳐진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지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직육면체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원리는 똑같아요. 한 가지만 고르고 다 처리를 하는 거야. 서연아, 이거 첫 번째, 밑면이 AA 정사각형, 높이 B인 직육면체래요. 저기 6개 색 색칠한 경우에서 구할 수 있어요. 6 나누기 2를 했다는 건 따라하세요. 위쪽 밑면, 위쪽에 있는 밑면을 칠하고 뜯었다는 얘기인 거야. 곱하기 5 곱하기 잘했어요.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어. 따라하세요. 옆면 칠하고 뜯어내기. 그럼 옆면을 칠한 경우에서 6개. 근데 돌려보면 몇 개가 똑같죠? 4개가 똑같지. 그럼 6 나누기 4하면 뭔가 이상하지. 1.5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맨 뒤에다가 4분의 1 쓰면 돼요. 나는 그냥 한 번에 쓸게. 6 나누기 4 한 다음에 그럼 뜯어내잖아? 그럼 마주보는 왜 직사각형이야. 그럼 일단 몇 팩? 아, 여기 7 해야 되니까 5 곱하기 하고 몇 팩? 4팩 한다. 나누기 몇을 해야 될까? 여기서는 2를 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너네가 뜯어내든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 자, 세변의 밑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다른 직육면체. 지금 저거 칠할 수 있겠어? 6 나누기 2 맞아요. 곱하기 5 400 나누기 2 이렇게 잘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다음 중복순열은 그냥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하나요? 알개를 뽑고 순서를 정해주는 건데 난 이거를 n파이 r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n의 r 쓰면 그냥 이렇게 곱사건 해석하면 바로 나오는 거라서 줄여쓰기 용도 빼고는 굳이 쓸 일이 없어요. 자, 중요한 건 가포수이죠. 따라하세요. 팩토리얼로 나눈다. 그게 순서 고려를 취소하는 거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유도를 우리가 했었어요. 예를 들면 A, A, B 3개 있으면 다른 3개였으면 몇 팩하고 할 수 있는데 3팩, 같은 게 있으면 3팩을 애초에 쓰지를 못해. 그래서 따라하세요. 같은 것을 다르게 본다. A1, A2 이렇게 놓으면 3팩 할 수 있거든. 3팩! 근데 야 A1, A2 원래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고려를 취소하면 돼요. 나누기 2팩. 그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원리였던 거야. 자, 얘를 활용하는 특별한 상황 처리하는 거. 따라 순서가 정해진 경우 A가 항상 C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랑 C를 어떻게 보라고요? 같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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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X, B 이렇게 4개를 나열한다 생각하면 결과가 똑같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그 다음 가포순에서 이제 킬러 문제가 나온다면 주요 유형 중에 하나가 최단거리 문제가 되겠죠. 최단거리는 우리가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가포순 직접 세기. 네, 우리가 각각 포인트, 점들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쓰죠. 그 숫자의 의미는 출발 지점부터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경우에 수를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출발, 도착 이런 111 이 10의 의미는 출발 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10이다의 의미를 써 두 개로 약속을 한 거죠. 4와 6을 더하는 이유는 여기 도착하려면 여기까지 5호 이렇게 오거나 또는 여기까지 5호 또는 이렇게 오거나. 근데 둘 다 동시에 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합의 법칙에서 4랑 6을 더하게 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 너네가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가포순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오른쪽으로 3번을 뭐 갔겠지. 위로는 어떻게든 뭐 3번을 뭐 가야 도착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오른쪽 3번, 위로 3번. 그 6개의 화살표를 일렬로 나열하면 저기서 경로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해서 가포순으로 6팩 나누기 3팩 3팩을 쓰는 거죠. 입체도형은 그냥 방향이 하나가 늘어나서 아래쪽에서 올라올 수도 있다 이거야. 아까는 오른쪽으로 왔거나 아래에서 왔거나인데 이거는 그 밑에서 올라왔거나까지 하나가 추가가 돼서 3개를 더한다의 차이밖에 없어요. 원리가 완전 똑같아.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1시간 동안 내가 쉬운 거는 설명하고 어려운 것만 시간 재고 도전을 해봅시다. 시간 관계상 1시간 남아서 너네 풀 시간 주면 많이 못 풀어줄 것 같아서 이거는 쉬운 건 내가 말로만 설명하고 어려운 것만 같이 도전을 해봅시다. 52분이니까 53분이니까 9시에 시작할게요.
네.